지역에 사흘 동안 30cm에 육박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겨울철 극심했던 가뭄이 크게 해소됐고 산불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오는 2027년 개통하는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의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열려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 전략인 지역발전 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강원도의회가 도내 친일 잔재 청산과 항일운동의 정밀조사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사흘간 30cm에 육박하는 폭설이 내린 강원 영동과 산간 지역은 교통과 낙상 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극심했던 가뭄이 크게 해소돼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관령 정상에서 능경봉으로 오르는 길, 눈이 내리고 그 위로 다시 눈이 쌓이며 등산로는 눈 속에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에는 눈이 녹고 얼어붙기를 반복하며 순백색 상고대가 활짝 피었습니다. 등반객들은 막바지 겨울의 장관을 만끽하며 눈꽃 트레킹에 빠져들었습니다. 반짝이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눈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올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강원 영동과 산간 지역에 최고 10cm의 눈이 쌓인 데 이어 다시 최고 25cm가 넘는 기습 폭설이 내려 시내는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속됐던 건조특보가 해소됐고 대부분 저수지의 저수율이 80%를 넘어 당분간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영동지방은 산불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2달 넘게 산불 비상근무에 나섰던 지자체들도 한숨 돌렸습니다. 예년과 달리 동절기에 가뭄이 매우 심하게 해서 저희들이 산불에 초비상이 걸려 있었는데 이번 눈으로 인해서 많이 해갈이 되고 새벽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출근길은 얼어붙었지만 낮 기온이 영상 10도 가까이 오르며 도시는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영동과 산간에 1에서 3cm의 눈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제진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기본계획 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오늘 속초와 고성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보다는 노선과 보상 등의 문제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노선이나 설계 방법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해북부선 고성 구간 7809에 대한 주민설명회. 철도공사로 인한 환경 영향을 분야별로 예측해 대책을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공공시설 위치,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한 기본계획 노선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은 주로 노선과 토지 보상에 집중됐는데 간성역의 규모나 위치, 주변과 연결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간성역은 국도 7호선보다 더 동호리 해변에 인접해 대부분 교량으로 연결하는 것이 최저간으로 제시됐습니다. 노선에 대한 불만도 많았는데 향목리 주민들은 노선이 마을을 가로질러 수차례 반대 민원도 주민 간담회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회가 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동호리 역사가 왜 필요한지 반대하는 우리 향목리 주민에게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면 될 것인데 왜 안 하고 있는지. 토성면 지역은 종교시설과 골프리조트 등을 우회하도록 설계되면서 주택단지에 가까워져 주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근데 거기가 현재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이 형성이 돼 있는데 다 그 집을 새로 지은 집들이 다 지금 피해가 온단 말이죠. 이어서 열린 속초 구간 설명회는 고성과 달리 큰 이견 없이 진행됐습니다. 설악산, 쌍천 등 대부분이 터널 구간으로 지표면에서 40m 이상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돼 지상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터널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509만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터널로 돌아서 터널 시점이 생겨서 끝에 가서 바로 터널로 나오는 거의 터널로 형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터널 인근 일부 지하수 음용 가구에서 지하수 유출과 고갈, 폐수 발생 등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고성, 속초에 이어 3공구 강릉과 양양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구간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과 기업의 각종 세제 혜택과 교육과 특례를 지원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 전략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나오지 않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가 이 제도를 잘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에 748개 각종 특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많은 특구가 흩어져 있습니다. 인제 산나물 특구 등 14개 지역 특화 발전 특구와 춘천 정밀 의료산업 등 3개 규제 자유 특구, 강릉과 평창의 5개 올림픽 특구, 춘천 강소 특구 등 2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특례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특구도 있고 산양삼 특구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특구로 지정해놓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크게 없어요. 기존 특구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건 것이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현장 토론회가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세제 혜택과 교육, 사회 간접 자본, 규제 완화를 제공합니다. 그 청년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살아가고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으로부터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특구가 됐으면 좋겠다.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안에 따르면 강원도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낙후 지역에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좋은 광역시나 지방 대도시로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전략 산업 육성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기회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그 얻을 수 있는 특례와 그 기회발전 특구에서 제공되는 특례들을 결합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발전 특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을 우선으로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3.1절을 2주 앞두고 강원도의회가 일제잔재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도내 친일 잔재는 물론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지난 8일 최승순 의원이 발의한 일제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이 설명합니다. 심사 결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공시와 사회 정립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이 조례안은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에는 강원도가 일제잔재 조사와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교육과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칭 강원도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11번째로 만들어진 것으로 상당히 늦었다면서도 이왕 만들어진 조례가 실효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런 어떤 잃어버린 어떤 그
선조들의 어떤 독립정신, 항일 어떤 독립정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고취하고, 우리 강원도 내 일제잔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서. 강원도의회는 또 앞으로 강원도 청소년 진흥 육성 조례에 도내 청소년들이 항일 역사 유적지를 탐방할 때 강원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제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의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회가 김광래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인사특위는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공기업 상임감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종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미래 발전 방안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후보자의 과거 정치 참여 이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보고서에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내 지난달 고용률과 실업률이 1년 전보다 각각 치솟은 가운데 실업률은 7%를 넘어섰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55.9%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실업률은 7.3%로 역시 1년 전보다 1%포인트 올랐고 1999년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지청은 겨울철에는 농한기라 실업률이 오르는 데다 최근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까지 9일째 500명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33명, 속초 18명, 동해 15명, 고성 14명, 태백 10명, 정선 9명, 삼척 3명, 양양 2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9만 5천 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병상 가동률은 18.5%로 낮아졌으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6.8%입니다. 강원도의 항만 정책과 해외 사무소 운영 정책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강원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최재석 강원도 의원은 오늘 열린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경북은 포항항과 영일만 신항건설 등 국제적 수준의 항만 개발에 집중한 반면 강원도는 지역 내 항만의 역할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올해 강원도 해외 사무소 6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북이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 운영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는 스스로 전진기지를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랜드 부사장이 지난해 말 퇴임한 가운데 후임자 선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올해 초까지 임기였던 심규호 부사장이 지난해 말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하면서 상생경영본부장이 부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후임 공모 요강을 준비하고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이사인 부사장 임기는 2년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후임 선출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 사회이사 3명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2년 태백시 매립장에서 근무하며 왼쪽 엄지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환경미화원 A씨가 통증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지체 장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을 인용하는 결정을 이달 초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2부 재판부는 근력 기능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원고의 증상이 통증으로 인한 지체 기능 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신체 기능 감소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역 내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속초시 교동과 조양동 두 곳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연령별 놀이,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나눔 소통 등 품앗이 활동이 진행되며 오는 20일부터 전화와 인터넷으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또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수시로 신청을 받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1인당 1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삼척시가 오는 5월까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삼척시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기본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 추진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권역별, 생활권별 특성에 맞는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삼척시의 인구는 지난 1995년 말 8만 3천여 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6만 3,455명으로 감소했습니다.